페이지 152페이지. 담보물권 한번 보셔요. 자, 봤어요? 그럼 맨 위에 유치권 한번 보세요. 유치권은 뭐냐면 152페이지, 강의 노트 152페이지요. 지금부터요, 여러분요, 강의 노트요. 페이지요, 152, 이 소담씨가 봐야 되니까요. 유치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자, 담보물권 유치권이죠? 봐봐요. 의의가 뭐죠?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 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죠? 그래, 이건 안 돼. 사람에 대해서 생긴 건 안 돼. 알겠죠? 채권에 대해서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뭐 할 권리가 있다?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그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 지금 있잖아요. 이것이 150배, 이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그럼 먼저 우리가 이제 한번 보면요. 먼저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 타인이에요. 그럼 타인은 뭐죠? 누가 타인이죠? 타인은 누구를 타인으로 한다? 유치권자, 이외의자를 타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반드시 누구의 소유일 필요가 없다? 채무자 소유일 필요가 있어 없어? 세무자 소유일 필요가 없죠? 그다음에 여기 타인에서 뭐가냐면 수급인이 이제 시험에 가끔 나죠. 수급인이요. 수급인의 첫 번째 뭐가 있다? 공사대금 채권이죠.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되죠. 그런데 여기는요, 수급인의 뭐가 있다? 재료와 뭐가 있어? 노력이 있죠. 수급의 재료와 노력. 그러면 이것은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누구 거니까? 수급인 소유니까요. 그런데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인데 이것을 도급인 소유로 했다.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럼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타인이죠.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 증권이죠. 물건이나 유가 증권이요. 그래서 타인의 물건이죠. 물건은 여기서 뭘 얘기한다? 동산하고. 뭘 얘기해? 부동산을 얘기하죠. 이 부동산은 뭘 하지 않는다? 등기하지 않고. 유가 증권은 뭘 하지 않는다? 여러분, 유가 증권이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엄하고 수표죠. 알죠? 엄하고 수표 뒤에다가 뭘 하죠? 여러분, 이서한다고 그러죠? 이서가 바로 뭐죠? 배서라고 하는 거죠. 뒤에다는 건요. 그래서 이것은 뭐다? 왜 하지 않는다? 법정 담보물권이죠. 법정 담보물권이죠. 법정이죠. 법정 담보물권이다. 그럼 됐나요? 그러면 이건 법정이니까 뭐냐면, 그래서 당사자 합의로는 유치권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요, 적법하게 점유해야죠. 그래서 적법하게 점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적법하게 점유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다? 먼저 절도범이죠. 절도범의 비용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유치권 안 돼요. 임대차 해지 후 비용을 지출했다. 유치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죠? 그 다음 네 번째요. 물건이나 유가 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죠. 물건이나 유가 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돼야 되죠. 그래서 물건이나 유가 증권이라 되니까 첫 번째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 채권 된다, 안 된다? 안 돼. 임대인 사람에 대한 것 안 돼.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임대인에 대한 건 안 된다고. 임대인.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안 되냐? 여기서 권리금 반환청권, 보증금 반환청권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매매대금 안 돼. 매매대금 안 돼요. 매매대금 안 돼. 안 되는 게 뭐가 있냐? 첫 번째요, 자재납품대금이요. 자재납품대금 안 되고요. 대금 안 돼. 자재납품대금. 또 안 되는 게 뭐가 있냐? 계약명의신탁이죠. 그러면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요, 수탁자한테 주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익이죠.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여기요, 지상물 매수 촉구할 때 지상물 매수대금, 부속물 매수 청구할 때 부속물 매수대금이죠. 매수대금 된다, 안 된다? 또 안 되죠. 매매대금은 안 돼. 이 중에서 이게 가장 정답이 많이 나오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다섯 번째로 뭐라 하냐? 여기서 변제기에 있어야 되죠. 변제기. 따라서요, 우리가요, 변제기니까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요, 유치권 배제 특약이라고 얘기하죠.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가 돼. 유치권 배제 특약이 유효란 말은 돈 갚을 날짜를 뭘 한다? 연기해 준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바로 뭐다? 유익비죠. 그럼 유익비에서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여하죠. 허여한다는 것은 허여가 뭐죠? 허여? 변제기를 뭐한다? 유예해준다. 알겠죠? 그래서 변제기를 유예한다. 이 말이죠. 변제기 유예 이 말이죠. 유예. 그러면 유치권이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변제기에 변제 6번은요. 변제 받을 때까지. 변제 받을 때까지. 그럼 변제 받을 때까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불가분성이라고 얘기하죠. 불가분성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인데 8만 원 갖고 2만 원 남았단 말이죠. 그래도 여전히 유치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 다음에 7번은요. 7번으로 간다. 전부죠. 유치하죠. 유치할 때까지, 변제할 때까지 유치할 수 있죠. 유치는 점유 플러스 뭐라 한다? 인도 거절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유치권하고 동시행 항변권의 차이점은 뭐냐면 동시행 항변권은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데요. 유치권은요. 타인의 물건의 인도를 거절하는 것이요. 차이가 있는 것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점유죠. 이 점유는 유치권의 무슨 요건이냐? 성임 요건이면서 무슨 요건이냐? 전송 요건이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전속이죠. 전속이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 만약에 점유가 침탈됐다? 침탈이다 또는 점유를 상실한다? 그러면 뭐가 된다? 유치권은 뭐를 해? 소멸하죠. 유치권은 소멸하니까 침탈이나 상실이 되면 추구표라고 하는 것은 없어. 추구표가 없어. 유치권 소멸하죠? 유치권 소멸하니까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물건을 침탈이나 상실이 되면 침탈됐다는 것은 상실됐다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추구표가 없고요. 전속기간이니까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가 유치권은 물상대위죠. 물상대위라고 하는 것이 없어. 이런 물상대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건이 멸실되고 나서 화재보험금, 가치적 변형물 화재보험금이 있으면 그 화재보험금에 미치는 것이 물상대위잖아요. 그런데 유치권은 물건이 멸실됐다. 그럼 그 자리에서 유치권이 없어져 버려. 그럼 유치권이 없어지니까 물상대위란 말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뭐가 하냐?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우선 변제권은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지 순서가 저당권보다 선수인지 후수인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치권은 뭐를 하지 않는다? 저기서 보면 등기를 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우선 변제라는 말을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물추가 없는 것이에요. 유치권은. 뭐가 없다? 우물추가 없다. 그래서 성립면서 전속.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국가 혹시 뭐하냐?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해가지고 1년 이내에 점유보호 청구권의 행사를 해서 승소를 했어. 그런데 아직 점유를 회복하지 않았다. 점유를 회복하지 않으면 유치권에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알겠죠?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점유죠. 점유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점유는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해도 된다.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해도 유치권이 있는 것이고 유치권자가 간접으로 점유해도 뭐가 있다? 유치권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안 되죠. 채무자가 무슨 점유하고 직접 점유하고 직접 점유. 그 다음에 여기요 유치권자가 뭘 한다? 유치권자가 간접으로 점유한다. 이런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요. 이제 우리가 유치권에 관한 전체를 설명을 너무 자세히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이보다 자세한 것은 없다. 한번 봐보세요. 자, 타인이죠. 타인이니까 수급인의 자료와 노력으로 건축. 지금 강의 노트 보고 계시죠? 네. 152페이지. 타인의 자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했죠? 그럼 건축했다? 그럼 이건 누구의 소유이다? 수급인의 소유이다. 그러면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 바로 고비예요.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죠? 그럼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데 바로 밑에요.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여러분 거기 타인에다 동그라미야. 타인에다 동그라미하고 타인에다 동그라미하고 뭐라고 하냐? 채무자 소유일 필요가 없다. 소유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반드시 채무자 소유일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할지라도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누구이기만 된다? 타인 거면 된다. 타인은 누구를 타인이라고 한다? 유치권자 빼고 나머지를 타인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죠. 물건에 보면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하지 않고 유가증권의 경우는 뭘 하지 않는다? 배설하지 않는다. 이것을 뭘 한다? 법정 담보 물건이다. 뭐라고 한다? 법정 담보 물건이다. 그래서 유치권은요.
당사자 간에 합의로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줄과 합의로 성립 X. 그게 중요해. 유치권은 뭐냐? 법정담보물권이죠. 그래서 합의로 성립하지 않고, 법정담보물권은 두 가지가 더 있어. 하나는 뭐냐? 법정질권, 법정저당권이에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죠? 법정질권, 법정저당권. 이것은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이 월세 살다가요, 월세를 안 낸 거예요. 월세를 안 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임차인 소유 동산이나 과실을 점유하죠. 과실, 우린 것을 뭐라 한다? 법정질권이고,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하죠. 건물은 부동산이죠. 우린 것을 법정저당권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얘기하고, 법정담보물권 이렇게 지금 했나요? 거기서 봐봐. 등기하지 않는다. 거기 동그라미 해봐. 등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없는 것이에요. 뭐가 없어? 우선 변제권이 없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무슨 점유를 해야 돼요? 적법한 점유를 해야 돼요. 무슨 점유? 적법한 점유. 그래서 절도범의 수립이죠. 절도범의 수립이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임대차 해지 비용 지출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 다음에 물건이나 유가 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죠. 발생한 채권. 그러니까 여기서 권리금은 안 돼. 보증금은 안 돼. 임대인 사람. 물건이 돼야지 사람에 대한 건 안 돼. 건축 자재 납품대금, 자재대금. 그 다음에 계약명시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 행사하는 매매대금 상당히 부당히 발행 청권 된다, 안 된다? 이거 다 안 돼. 맨 끝에다 X에, 맨 끝에다가 자재 발행 청권 안 돼. 그 다음에 또 굳이 쓴다고 하면 뭐가 있다? 여기요. 지상물 매수대금, 부속물 매수대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지상물 매수대금, 부속물 매수대금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봐. 변제기죠? 변제기에서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이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 밑에 써. 여기요. 유익비에 대해서 허용. 유익비에 대해 상환기간 허용. 그래서 유익비에 대해서 상환기간을 허용하죠. 그래서 유익비에 대해서 상환기간을 허용하면 유치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유치권 소멸 이렇게. 유치권 소멸 이렇게. 그 다음에 어제도 변제 받을 때까지죠? 불가분성, 뭐 할 수 있다? 유치, 점유죠? 그럼 점유는요, 무슨 요건이다? 성립 요건이면서 무슨 요건이다? 전속 요건이다. 따라서 점유를 상실하죠. 상실하면 어떻게 돼요? 유치권이 소멸하므로 유치권에 대한 물권 요청권이 없고, 물상대의 없고, 써가 점 찍고 또 써? 추구표가 없다, 추구표. 그래서 유치권은요, 세 가지. 우물축, 우선배제권, 물상대의성, 추구표가 없다. 이렇게. 점유는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다 된다. 근데 그 옆에 바로 별이요.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채무자가 직접 점유한단 말은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했단 말하고 똑같죠? 그래서 유치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 아주 중요하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그 다음 장에 이제 우리가 한번 보면 이것은 이제, 여기는 되게 좀 약간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지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요, 여기 잠깐 지워도 되죠? 지금 그것은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면 이런 것을 얘기해요. 봐봐.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물이 차가요. A라는 차고요.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B라는 차고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B라는 차를 을한테 수리비 맡겨서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둘 다 지금 갑의 거잖아요. 여기는 벤츠 수용차고 여기는요, 소나타란 말이죠. 그럼 어차피 둘 다 갑의 거니까, 뭐 소나타보다는 벤츠가 더 나을 것 같아. 근데 차는 뭐를 했냐? 여기 소나타를 수리했거든요. 소나타를 수리하고 나서 채권에 의해서 유치권 행사할 때 벤츠를 유치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왜냐면 이걸 채권이라고 하죠. 채권하고 이것을 목적물이라고 얘기해요. 이 채권하고 목적물은 뭐가 있어야 된다? 결련성이 있어야 된다. 결련관계가 있어야 돼. 그럼 우리가 봐봐. 저기 의 한번 봐봐. 의. 우리 보면 뭐라고 했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 증권을 적법하게 점유해서 물건 또는 유가 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죠. 물건 또는 유가 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죠. 그러니까 여기요,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를 해. 그러니까 다른 물건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거기 뭐 나왔죠?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 간에는 결련성이 있어야 되니까 수선한 것만 유치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밑에는 뭐냐? 그 밑에는 여러분요,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 봐봐. 거기 약간의 그 공간이 있나요? 공간에다가 우리가 유치권은 뭐냐? 유치권을 먼저, 보통은 채권이 먼저 발생하죠? 채권 플러스 뭐를 해야 된다? 점유가 있어야 유치권이 성립하죠. 유치권이 성립을 해. 알겠죠?
유치권이 성립. 채권 플러스 점유예요. 자, 1번이요. 채권이 2월 1일, 점유가 3월 1일이죠. 그러면 언제 유치권이 성립한다? 3월 1일 날 유치권이 성립해. 2번은요. 채권이 3월 1일이고 그 다음에 유치권이요. 점유가 2월 1일이에요. 언제 유치권이 성립한다? 3월 1일. 알겠죠? 이렇게요. 늦게 있을 때 늦게. 그럼 뭐냐?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먼저 봐봐. 채권이 발생하고 나중에 점유했죠? 그래도 나중에 점유할 때 유치권이 인정되죠? 점유를 먼저 했죠? 나중에 채권이 발생했죠? 나중에? 그러면 언제요? 나중에 채권이 발생할 때 수리가 끝났을 때 유치권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죠? 우리가 채권이 있으면 채권이 있는 날 바로 유치권 행사한다. 봐봐. 여기 2월 1일 채권이 있고 2월 1일 점유한다. 그럼 여기 네 번째요. 여기는 2월 1일이고 3월 1일이죠. 여기 2월 1일, 2월 1일 똑같죠. 그런데 여기는 2월 1일, 2월 3일, 3월 1일 틀리죠. 그래도 유치권이 된다고 그랬죠. 이것을 뭐란다? 채권과 점유 간에는 뭐를 요하지 않는다? 결련성을 뭐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채권과 점유 간에는 결련성을 요하지 않아. 결련성은 뭐냐? 봐봐. 2월 1일 채권이 있으면 반드시 2월 1일 점유해야 유치권이 성립한다. 그러면 결련성이에요. 채권은 2월 1일인데 점유는 3월 1일 날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점유하기 전에 유치권이 발생하고 나중에 점유해도 된다. 그러면 채권하고 점유 간에는 결련성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결련성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요. 154페이지를 보셔요. 154페이지요. 그럼 지금 154페이지 지금 봤나요? 지금 여기는 여러분요 차로 되어 있는데 뭐 차로 보나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자, 그럼 봐. 우리가 이제 유치권에서 이제 차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나 집으로 보나 똑같은데 집으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갑의 건물 있죠? 갑의 건물을요 의뢰한 사람이 수리를 했어. 수리해가지고 수리비가요 100만 원이 나왔어. 100만 원 채권이죠? 100만 원의 채권이 나왔어. 그럼 100만 원 채권을 갑이 주지 않죠? 그럼 이 집을 뭘 한다? 유치권 행사하겠죠. 유치권. 그래서 지금 여러분요 어디를 지금 보냐면 154페이지 맨 위를 본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요 이렇게 하는데 100만 원 안 주니까 이 사람 뭐죠? 이 사람 유치권자죠? 유치권자가 계속 언제까지나 이 물건을 유치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 유치권자는 어떻게 하냐?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뭐를 받아서? 승낙.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 승낙을 받아서 뭐를 하냐? 먼저 대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담보 제공할 수도 있어요. 승낙을 받아서. 그래서 대여하는 것은 뭐죠? 저 집을 빌려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임대 수익이죠. 그래서 대여하면 여기서 뭐가 한다? 뭐죠? 차임이 나오고 월 차임이 나오죠. 차임. 이 차임을 뭐라 한다? 과실이라고 하죠. 과실. 이 차임을 유치권자가 수취를 해. 그것을 과실 수취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과실을 수취해가지고 자신의 채권 변제에 뭘 할 수 있다? 우선 충당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우선 충당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만약 여기서 채무자의 반드시 승낙이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승낙이 없이 한다. 승낙이 없이 그러면 유치권 소멸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반드시 승낙을 받아야 되냐? 승낙이 없어도 된다. 언제요? 보존을 위한 사용이요. 보존을 위한 사용은 뭐가 없어도 돼요? 승낙이 없어도 된다. 그래서 이것을 보존을 위한 사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보존을 위한 사용은 승낙이 없어도 되지만 이때는요 사용이익이 있으면 사용이익은 뭐를 해야 돼요? 반환해야 된다. 그래서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돼요.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 보면 대여하고요 사용하고 그 다음에 담보 제공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이 과실이 만약에 금전이 아니다. 금전이 아니면은 뭐를 해야 돼요? 경매를 해야 돼요. 경매를 해가지고 금전이 아니면 그래서 우선 충당한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보존을 위한 사용은 승낙이 없어도 가능하다. 하지만 사용이익은 뭐를 해야 된다? 반환을 해야 된다. 승낙 없이 한다? 소멸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요. 그 다음에 이 갑이라는 사람은 채무자는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여기서 유치권 소멸을 청구해요. 유치권 소멸을 청구를 해. 청구하면은 여기서 누가요? 여기요 유치권자의 뭐가 있으면 승낙이 있으면은 유치권이 뭐를 한다? 소멸해요. 자, 그럼 봐봐. 여기에서 상당한 담보할 때 상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당을 얘기한다? 이것은 물건의 상당이에요? 채권의 상당이에요? 어떤 상당이다? 이때 상당은 채권의 상당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봐봐요. 우리가요, 청구라는 말 앞에 소멸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무조건 그것은 뭐다? 형성권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형성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은 형성권이 아니에요. 유일하게 하나가 예외예요. 유일하게. 왜 그러냐? 우리가 형성권을 뭐죠? 일방적 의사표시죠. 일방적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그런데 여기 봐봐.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돼. 그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으니까 이것은 그냥 청구권일 뿐이에요. 청구권. 청구권이지 뭐가 아니다? 형성권이 아니다. 형성권이 아니다. 청구권일 뿐이지 형성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서는 이 말이 중요하고,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소멸하는 것이고, 이때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대여나 사용이나 담보 제공하고 싶으면 반드시 채무자의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있어야 되고, 승낙 없이 하면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고, 승낙이 없어도 보존을 위한 사용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요, 과실이 있다. 과실을 수취한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고, 그 과실이 금지하지 않으면 경매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우선 충당할 수 있다. 우선 충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유치권자는 다 하면, 유치권자는요, 여기서 만약에 비용이 발생하죠. 비용.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해서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비용 상환 청구권, 필요비, 유익비, 이 비용에 대해서 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 또 유치권 행사할 수 있고, 유치권자는 여기서 뭐가 있냐? 경매권이 있어. 경매. 이때의 경매는 아까 말했죠? 유치권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이때의 경매는 뭐를 위한 경매다? 환가. 환가를 위한 경매다. 환가. 그 다음에 여기서 꼭 우선 경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간이 변제 뭘 할 수 있다?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간이 변제 충당. 그래서 간단하게 변제 충당할 수 있다. 뭐냐? 정당한 사유가 있고, 법원에 청구하고, 감정의 평가를 받고, 채무자에게 통지해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 유치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매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안 돼. 간이 변제 충당도 할 수 있어. 우리 시험에 뭐가 나오냐? 이런 말이 나왔죠? 다음 중에서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 유치권자의 권리 뭐가 있다? 여기 과실 수취권, 우선 충당권, 뭐 여기 경매권, 뭐 간이 변제 충당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정답이 뭐냐? 이거죠.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것. 여러분 생각을 해봐. 유치권자가 자기가 자기한테 유치권 소멸을 청구해요? 자기가 유치하고 있는데 내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누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한다? 그러면 유치권 설정자, 채무자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는 거지, 내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이렇게. 이것은 어디에도 없냐? 이것은 또 동시행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에는 이런 것이 없어. 동시행 항변권은 다른 담보를 정하고 항변권을 소멸시킨다 이런 말이 없다고. 알죠? 그래서요, 일단 간단하게 거기를 먼저 정리 한번 할까요? 여러분 케이스 위에 보면 케이스 3이라고 되어 있죠? 154페이지 맨 위에 154 케이스 3이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는 자동차가 있고요, 임차인이 있고요, 수리업자, 피담보 채권 100만 원이죠? 그런데 수리업자가 돈이 채권자죠? 수리업자가 누구냐? 유치권자예요. 돈을 안 주니까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서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한다. 그래서 렌트하면 차임이 나오죠? 차임이 과실이죠? 과실을 만다 수취, 과실 수취해서 자신의 채권 변제에 할 수 있다? 우선 충당할 수 있다. 됐죠? 승낙 없이 한다. 승낙 없이 한다. 그러면 뭐다? 불법행위, 유치권의 소멸을 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거기 승낙에다 그 위에다가 써. 여기 승낙에다가요 그 위에다 써가지고 승낙 없이도 그냥 써. 이렇게 해가지고 승낙 없이도 보존을 위한 사용 가능. 승낙 없이도 보존을 위한 사용이 가능하다. 알았죠? 그래서 승낙이 없어도 보존을 위한 사용이 가능하다. 보존. 하지만 뭐는 반환한다? 사용 이익은 반환한다. 이렇게 사용 이익은 반환. 이렇게 사용 이익은 반환. 그 밑에 케이스 4를 봐봐. 그 밑에 케이스 4는 이걸 얘기해. 이거 여기 케이스 4는 이걸 얘기해. 지금 짧게 제가 이거 지금 여기는 친절하게 지금 딱딱 분리해서 나왔지만 저는 한꺼번에 지금 설명했으니까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봐봐. 4번을 보면 밑에 보면 뭐라 나왔죠? 100만 원이 있는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BMW니까 1억 정도 되나 해봐. 100만 원 때문에 유치를 당하고 있다. 그야말로 유치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누구의 승낙이 있어야 돼? 을의 승낙이 있어야 소멸을 해. 알겠죠? 그럼 봐봐. 유치권 소멸 청구할 때 청구란 말, 소멸이란 말 있죠?
소멸이란 말 있죠? 거기다 써 형성권 X. 형성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형성권이 아니죠? 형성권이 아니고 뭐다?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알죠? 이때 상당이라는 것은 어떤 상당이다? 채권에 상당한 담보다 이 말이에요. 채권에 상당한 담보. 알죠? 5년산 마티즈. 지금 마티즈 있나? 5년산 마티즈 그럼 이상하네. 5년산 마티즈 그러니까 어디 데킬라 같이 이상하네. 알겠죠? 아무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한 5년 정도 되는 모닝. 알겠죠? 한 7년 정도 되는 모닝. 이렇게요. 그럼 모닝차. 알겠죠? 이런 것을 얘기하죠. 그 정도 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장이요. 그 다음에 보면 유치권자는 또 뭘 할 수 있다? 간이 변제 뭘 할 수 있어? 충당을 할 수 있죠. 간이 변제 충당은 첫 번째 정당한 사유, 감정의 평가, 법원의 청구, 채무자의 통지를 해야 돼. 그런데 경매권 봐봐. 경매는 우선 변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유치권은 뭐가 없다? 등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뭐를 위한 경매다? 환가가 뭐죠? 돈으로 바꾸어서 가져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밑에 하나 더 써. 하나 더 밑줄 그어가지고 뭐라 써야 돼요? 비용상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이 있어. 유치권자도요. 비용상환청구권. 왜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내가 물건을 유치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물건이 하자가 있어. 그럼 수선을 해가지고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수선을 하면 또 비용이 또 들어 안 들어? 또 들죠? 그럼 그 비용에 대해서 또 유치권을 또 행사할 수 있거든요. 알겠죠? 그것을 뭐란다? 비용상환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이제 유치권은요,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요. 이제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뭘 보냐? 우리가 이제 가장 쉬운 것이죠. 채권과 물권의 차이점을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채권과 물권의 차이점. 채권이라는 게 뭐고, 물권이라는 게 뭔가 지금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금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자, 여기요. 이렇게 갑의 건물이 있어요. 갑이 을한테 수리를 맡겼어. 그래서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어요. 채권이죠. 채권. 그런데요, 이 건물이 경매가 됐어요. 병이요. 경락인이에요. 경락을 받았어요. 자, 그럼 여기 을이죠? 을이 지금 수리업자죠? 수리업자. 자, 여기서 을이 병한테요. 경락인한테 제3자죠?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 변제 청구. 변제 청구를 할 수 있는가?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 변제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알겠죠? 그 다음 여기요. 여기 오면 이 갑이죠. 갑. 이 을은 갑한테요. 갑한테요. 변제 청구할 수 있는가? 변제 청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이게 중요하죠. 자, 여기서 문제요. 채권은 누구한테? 특정인한테. 그러니까 누구한테? 을이 갑한테. 갑이 지금 수리를 맡겼죠? 갑한테만 변제 청구하고 병한테는 변제 청구를 못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그런데 유치권은 누구한테 유치권 행사한다? 유치권은요, 세상 누구한테나 유치권 행사해.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하려고 지금 안 했단 말이죠. 어디를 보냐? 잠깐 앞에요. 앞에 한 2장 정도, 한 장 정도 보면,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요, 유치권 이렇게 돼 있죠? 153페이지. 153페이지 두 번째 그림 보이나요? 두 번째 그림 보여요? 자, 그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세요. 갑의 건물에 대해서 병이 유치권 행사이죠? 유치권은 물건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 자동차. 유치권은 물건이죠? 물건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죠. 물건. 그러니까요,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니까 자동차를 지배하는 거지 내가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 그러니까 이 자동차를 내가 지배하고 있어. 언제까지요? 돈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봐봐. 내가 사람을 지배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요, 사람을 감금한다. 그러면 A를 내가 감금하면 A만 감금하지 다른 사람 감금 못 하잖아요. 그건 나는 그게 아니고 이 물건을 내가 돈 받을 때까지 잡고 있겠다 이 말이죠. 그래, 이 물건이 누구든지 이 물건이 자기 것이라고 나한테 달라고 그래. 나는 줘, 안 줘? 안 줘. 왜? 내가 이 물건을 수리해서 나온 수리 비용이 있잖아요. 그 수리 비용을 뭐 할 때까지? 받을 때까지. 알겠죠? 수리 비용을 받을 때까지 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다시 155페이지 한번 오세요. 155페이지 오면 채권하고 물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요? 갑이 채무자가 을한테 수리를 맡겼죠? 수리비가 1,000만 원이 나왔죠?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요, 그것을 병한테, 경매가 됐죠? 경락인이죠? 그러면 을이 병한테요, 변제 청구가 안 되고 유치권은 되죠. 그런데 을이 갑한테요, 뭐는 된다? 변제 청구는 되고, 유치권도 되죠? 그러면 그 유치권 되고 그 유치권 옆에다 써봐. 유치권 옆에다 뭐라 쓰냐면, 유치권인 건 물건이죠. 그 유치권 옆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요, 유치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뭐냐면, 타인의요, 부동산을 뭘한다? 물건을 뭐한다? 점유해서 변제 받을 때까지.
변제받을 때까지 세상 누구에게나 세상 누구에게나 인도를 거절하는 거예요. 세상 누구에게나. 우리가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해. 그래서 변제받을 때까지 세상 누구에게나 인도를 거절해. 세상 누구에게나. 이것을 뭐란다? 대세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죠? 변제받을 때까지 불가분성이죠. 그래서 타인의 물건을 뭐해서 타인의 것을 점유해서 돈 받을 때까지 세상, 여기요 세상이에요. 세상. 그렇죠? 세상 누구에게나 인도를 거절해. 세상 누구에게나. 그걸 유치권이라고, 그걸 물권이라고 그래.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아파트 여러분 소유예요? 여러분 아파트 여러분 소유예요? 여러분 아파트를 여러분이 뭘 해서 점유하죠? 소유권은 내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 누구한테나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것을 우리는 물권이라고 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걸 유치권. 그러니까 유치권은 누구에게든지 유치권을 주장을 해. 누구에게든지. 그런데 채권은 뭐다? 특정인과 특정인이죠. 수리를 맡긴 사람한테만 청구해. 봐봐. 만약에 이 자동차가요. 이 자동차 갑이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 여기 의료 임차인이요. 월세 렌트카를 했어요. 의리 이것을 병한테요. 수리업자예요. 수리를 맡겼어요. 수리업자. 그래서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어요. 100만 원. 그러면 이 병은 수리비를 갑에게 청구한다? 의리에게 청구한다? 누구한테 청구해? 갑에게 청구한다? 의리에게 청구한다? 수리를 맡긴 사람이 누구예요? 의리 채무자라니까요. 물건의 소유자가 누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리를 맡긴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수리를 맡긴 사람. 그 수리를 맡긴 사람이 누구다? 의리다. 의리에게 청구하는 거라니까. 알겠죠? 아무리 이게 갑이 소유자여도 갑에게 청구를 못 한다니까. 여기서 문제가 그런데요. 갑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세상 누구란 말 몰라요? 한국말로 세상 누구란 말 몰라? 세상 누구? 세상 누구한테나 유치권을 주장한다니까. 세상 누구한테나. 그런데 채권은 누구한테? 딱 찍어. 꼭 집어서 너한테만. 그걸 채권. 유치권은 물권. 세상 누구한테나. 그러니까 유치권은 누구한테든지나 주장할 수 있지만 돈 갚으라고 하는 것은 꼭 집어서 누구한테만 주장한다? 누구한테만? 유치권은 채권은 누구한테만? 채무자한테만. 유치권은 누구한테? 세상 누구한테. 변제청구는 누구한테? 꼭 집어서 누구한테? 채무자에게 청구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그 밑에 한번 봐봐요. 156페이지인가요? 거기 보면 여러분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갑하고 을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수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했죠? 수리했는데 갑이요 이 자동차를 매매했어요. 누구한테? 병한테. 갑이 수리를 맡겨가지고 100만 원이 나왔는데 병한테 팔아버렸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갑이 병한테 팔았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을 수리업자는요 양수인 병한테 변제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런데 뭐는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 그러면 여기서 수리비는 누구한테 청구한다? 갑에게. 갑에게는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라니까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동시에 감별권하고 여러분 유치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동시에 감별권하고 유치권 되어 있어요? 자, 이것만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봐. 동시에 감별권하고 유치권이라는 것은요 되게 간단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거 보면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항변권이요. 항변권이 있고 여기 이제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항변권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채권이에요. 채권이고 유치권이라는 것은 뭐다? 이것은 물권이에요. 물권이니까 유치권과 동시에 항변권을 뭐 할 수 있냐? 병존할 수도 있고요. 병존. 그래서 병존하는 것은 뭐 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요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어요. 다 돼. 선택적, 중첩적 다 돼. 그럼 유치권은 우리 뭐가 있죠? 유치권은요? 유치권은 타 담보 제공.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아까 우리 했었잖아요. 다른 담보. 그런데 동시에 항변권은 그게 없어요. 봐봐. 유치권은 뭐냐면 유치권은요 타인의 물건의 인도를 뭐란다? 거절하는 거죠. 항변권, 동시에 항변권은요 자신의 채무 이행을 뭐한 것이다? 거절하는 것이죠.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해. 이게 이제 채권하고 물권의 차이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선택적으로 둘 중 하나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요. 둘 다를 같이 행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항변권이나 유치권이 있으면 뭐다? 항변권 유치권은 위법성 조각사유예요.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것은 뭐다? 적법이다 이 말이에요. 적법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위법성 적법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타인의 물건을 우리가 점유한다. 남의 물건을 점유하면 적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죠.
그런데 유치권이나 항변권에 의해서 점유한다? 그러면 적법하다 이 말이죠. 적법하지만 뭘 한다? 사용이익은 뭘 해야 돼? 반환을 해야 된다 이 말이고. 자, 그러면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러면요 유치권이나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다가 하더라도 소멸시효는 뭘 한다? 소멸시효는 여러분요 진행한다. 그래서 우리 법에는 뭐라고 하냐 이렇게 돼서 유치권의 행사는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소멸시효는 뭘 한다? 진행한다 이 말이죠. 자, 네 번째는요. 소멸시효는 뭘 한다? 진행한다 이렇게. 자, 됐죠? 자, 그러면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뭐냐면 유치권을 항변했냐 안 했냐 항변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말이죠. 유치권 행사를 항변권 행사했냐 안 했냐 이거죠. 항변권 행사하면 뭐가 무슨 판결을 한다? 상환 무슨 판결? 급부 판결을 내리는 것이고요. 여기는요 피고 전부 패소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패소 판결.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걸 한 번만 설명을 해요. 지금부터. 자,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의 건물을요 여기 의뢰한 사람이 수리해가지고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는데 갑이 돈을 갚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리요 이 100만 원에 대해서 이 건물을 유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의뢰한테 건물을 달라가려면 100만 원 갚고 건물을 돌려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갑이요 돈도 주지 않으면서 갑이요 가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의를 상대로 뭐죠? 목적물 인도하라. 그래서 반환 소송을 제기해. 반환 청구 소송. 그럼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으면 이 사람을 원고라고 하고요. 이 사람이 소송을 당했으니까 피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유치권자죠? 이 사람 채무자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이렇게 소송이 들어오면요. 판사가 물어보죠, 피고한테. 야, 너 뭐 때문에 남의 물건 가지고 있니?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지? 대답을 해야지. 근데 뭐라고 하냐? 야, 너 뭐 때문에 남의 물건 가지고 있지? 물었더니 의리요.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아.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아. 알겠죠? 컨디션이 안 좋아. 기분 나빠. 비와가지고. 알겠죠? 그러니까 말을 안 해. 그럼 어떻게 하냐? 봐봐. 판사가 뭐랬냐? 아니, 갑이 의뢰 상대로 내 물건 반환해라. 인도해라. 소송을 지겠죠.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으니까 판사가 뭐라 하냐? 그러면 우리 자기 것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판사가. 그래서 판사가 뭐라냐? 을은 갑한테 인도해라.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요, 을은요, 유치권에 의해서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물건을 그대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갑이 을한테 물건 돌려달라고 소송을 했죠?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고 그래? 을한테 갑한테 돌려주라고 그랬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 그것은 원고가 소송한 대로 판결이 나왔죠? 돌려달라니까 돌려줬죠? 그것을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라고 그래.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유치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뭐가 된다? 전부 패소 판결이죠. 똑같잖아요. 갑이 승소했으니까 누가 패소했겠죠? 을이 패소했겠죠? 그러니까 피고란 말은 유치권자가 전부 패소했단 말은 누가 전부 승소했단 말이에요? 원고가 전부 승소했다. 원고 전부 승소방 똑같은 말이에요. 상환급부란 말이에요. 상환급부란 말은 원래 말이 엄청나게 없는 사람인데 오늘따라 왠지요 양치들도 했겠다 한마디 하고 싶어. 그래서 한마디 했다 이 말이죠. 판사가 물어보죠. 야, 물러 왜 남의 물건 가지고 있니? 물어보니까 내가 수리했는데 수리비를 안 줬어요. 한마디 딱 했단 말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항변을 했다 이 말이죠. 그때 이제 판사가 뭐라고 표현하냐? 그래. 원래 이게 갑의 건데 너가 가지고 있구나. 돈 못 받아서. 그래서 뭐래냐? 판사가 갑은 을한테 비용을 지불하고 수리 비용을 지불하고 을은 갑한테 목적물을 뭐래라? 인도해라. 동시에 인도해라. 이렇게 판결을 내려. 그러니까 비용하고 채권하고 물건이 뭐죠? 물건이 급부라고 하죠? 급부를 서로 교환해라 이 말이죠. 그것을 상환 급부 판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급부를 다른 말로 뭐란다? 이행이라고 그래. 상환, 이행, 판결. 상환, 급부, 판결 이렇게 얘기해. 상환, 이행, 판결, 상환, 급부, 판결 이렇게. 알겠죠? 이것은 여러분이 어디에서 또 나오냐? 동시행 항변권에서 똑같이 나와. 똑같이. 제발 부탁인데. 동시행 항변권에서 똑같다고. 자, 한번 볼까요? 자, 동시행 항변권이죠? 자, 항변권은요.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소멸시효는 뭐라고? 진행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뭐란다? 진행한다. 자요. 동시행 항변권이나 유치권에 의해서 점유하죠? 적법하나 사용이 있으면 반환해야 되고 항변권이나 유치권의 행사랄지 행사 상환 급부 판결이고 전부 패소 판결 행사하지 않으면 전부 패소 판결이고 양자는 말 수 있고 병존할 수 있고 병존 나란히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병존할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것을 뭐란다? 유치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유치권은 내용이 엄청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요 별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어디로 보냐? 158페이지. 158페이지. 자, 봐요. 우리가 여러분요, 이것이 이제 158페이지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 2번이나 났던 것이에요. 여기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있으면 이 사람이 이제 을인데 여기가 A가요 2월 1일, 여기가요 A가요 5월 1일, 5월 1일 A가 여기서 경미하게 해서 압류를 해. 압류요? 우리가 압류 등기는 뭐를 압류 등기라고 하죠? 이런 중기사법에서 배웠잖아요. 압류 등기는 경매 개시 등기, 경매 기입 등기. 그것을 무슨 등기로 본다? 압류 등기로 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A가 저당을 잡아, 저당권. 저당권을 2월 1일 잡고 경매하기 위해서 5월 1일 압류해서 여기서 B가 경락인이 됐어요. B가 경락인. 알겠죠? B가 이렇게 경락인이다. 됐나요? 자, 그럼 봐봐요. 여기 있죠, 여기. 여기 3월 1일이죠? 3월 1일 여기요, 을이요. 을이 여기서 유치권 행사를 해요. 유치권. 여기 6월 1일이죠? 6월 1일 날 을이요, 유치권의 행사를 해요. 유치권. 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유치권은, 압류보다 더 먼저죠? 저당권보다 더 늦죠? 봐봐. 저당권하고 비교한 게 아니에요, 유치권은. 왜냐면 유치권은요, 저당권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 왜? 저당권은 등기화 되어 있지만 유치권은 등기화 되지 않고 점유만 하기 때문에 공신력을 가질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압류가 있기 전에 유치권 행사했다. 그러면 이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지만 압류가 있고 난 다음에 유치권이 있죠? 이 유치권이 있지만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하다고. 알겠죠? 그래서 압류, 유치권이죠. 저당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 압류가 중요해. 압류 전이냐, 압류 후냐. 압류가 있기 전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압류가 있고 난 후에 유치권은요, 경락인에게 대항한다, 못한다? 못한다. 유치권을 뭐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요, 거기다 써봐.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을, 밑에다 또 써. 뭐라고 하냐면, 밑에다가 여러분 원래 여기서는요,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말은 유치권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알겠죠? 거기다가 유치권은 성립하나 이 말이죠. 유치권은 성립하나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유치권은 성립하나. 알겠죠? 그래서 봐. 여기에서 그러면요, 압류가 있고 난 다음에 점유를 했죠? 그러면 이 사람은 6월 1일 이것은 유치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유치권은 있으나, 뭐라고? 유치권은 있으나 경락인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유치권은 있으나 경락인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가 여러분 뭐냐면 유치권에 관한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